재미있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펑펑펑펑 육방부, 포방부, 화력덕후, 포에 미친 나라 등등 우리나라를 외신에서 가르게 하는 말들이다. 2022년 전차 2624대, 장갑차 13990대, 자주포 3040문, 이중 K9 1300여문, K55A1 1180여문, 견인포 3853문, 이중 M114 곡사포 155mm 1200여문, 그리고 이에 개량형 KH179 견인포 155mm 1500여문, M101 105mm 2000여문 초창기 미국에게 공여받은 것을 시작으로 운영해온 105mm 견인포 155mm로 포탄 규격이 표준화되자 340만 발의 엄청난 105mm 포탄을 벌이게 되어 포탄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차량용으로 개조하여 화력은 포기 못해 폐기해야 할 포를 꾸역꾸역 살려낸 K105A1 850여문, 그리고 다연장 로켓포 573문. 이와 같이 매우 비정상적인 육군 화력이다. 대한민국은 포의 화력에 이상할 만큼 진심인 나라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리고 군인 말고도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도 알게 모르게 화력 덕후 기질을 다 가지고 있기도 하다. 드래곤볼 에너지파에 열광하였고 리니지 MMORPG에서도 몸빵, 근접, 캐릭보다 법사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강력한 마법으로 한방에 모았다 소멸하여 플레이하는 모리사냥을 즐겨하였으며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도 원딜은 한국은 원딜, 오버워치 한국 캐릭터도 하필 디바인 것도 화력과 포에 집착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반영했을 거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화력 덕후가 되었는지 과거로 돌아가보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군이 암호명 폭풍 224라는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대한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납치하면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다. 북한은 한국전쟁 동안 소련이 제공한 전차 T-34 242대, 자주포 SU-76M 150대로 남한에 비해 압도적인 기갑 전력과 화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 없는 나라였다. 처음 오는 쇠덩이 괴물이 38선을 밀고 내려오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 국군 장병들이 우리도 땅크가 있었으면 이란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듯 압도적인 북한의 기갑 병력에게 처참하게 깨져나간 트라우마에서 기나였고, 그렇게 한국전쟁은 휴전을 맞이하고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화력덕질이 시작되었는데, 화력덕질의 가장 주된 이유는 한반도 대부분이 굴곡진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즉 한반도의 지형이 직접 사격과 차량 기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었고, 휴전 후 빠르게 북한에 대비해 전투력을 끌어올릴 수 있던 것은 해군 공군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화력에 치중한 수송 전략이 가성비가 가장 좋았으며 가장 빠르게 대비가 가능한 작전이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수도인 서울과 수도권의 대한민국 인프라가 너무 몰려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방어하는 기동 전략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군사력으로는 북한이 당해낼 수 없어도 서울을 내주면 전쟁에 지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육군과 포병을 포기를 못하는 것이다. 한국군이 기갑 전력과 보호병은 줄여도 포병은 절대 줄이지 않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한국군이 장차 맞서야 할 북한도 비록 구설대 장비의 장고장도 많겠지만 사람 죽이기에는 전혀 문제없는 전차 수천여 대, 100만이 넘어가는 북한군, 나아가 참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대규모 장갑 집단군 전력이다. 이들을 상대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확실한 방어 및 전선 돌파 수단은 결국 화력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은 6.25 전쟁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병 덕질의 이유가 바뀌게 된다. 시간이 흐르고 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역전이 된 후에도 대한민국의 화력 덕질은 변하지 않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향하는 시기에도 타국에 비해 해군력과 공군력을 크게 높일 수 없던 이유가 대한민국은 종전 및 조약 국가가 아닌 휴전 국가라 언제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였고, 공군력은 2000년대 대한민국 경제력으로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공군이 지상 지원에만 신경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지상 지원에 시간이 걸리며, 또 중국이 참전할 경우 지상 지원은 커녕 제공권 지키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군이 폭탄 투하하는 효율보다 자주포 포대가 확산탄을 계속해서 쏴버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포를 포기를 못하였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2000년도에 이르러 북한은 모든 게 한국에 압도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도움을 받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렸고, 잠수함의 SLBM과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핵이라는 카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공군, 해군의 조화를 점점 맞춰가는 중이다. 적국을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모든 국가로부터 바다를 수호하는 대항해군 역시 화력 덕후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구축함 세종대왕함에는 타국의 동급함에 비해 터무니없는 수직 발사체계 128세를 탑재하여 미친 화력을 뽑아낼 수 있게 건조되었으며,
아스널십이라고 미군이 고려했다가 포기했던 통합화력함, 즉 무기고 공격만을 위해 만들어진 배 건조를 추진 중이다. 참고로 미국의 아스널십은 수직 발사체계 500세를 탑재로 계획되었었다. 2030년 세척 건조 완료 예정이었는데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 사업으로 연기되었다는 말이 있으나 대한민국 항상 못 믿지. 언제 뚝딱 만들어서 짜잔하고 발표했던 적이 한두 번인가? 해군뿐만이 아니라 공군에서도 포획 환장할 만한 일이 있었다. 확정은 아니지만 K9 에어포스로 불리고 있는 공중에서 155회 뱀포탄을 쉴 새 없이 뿌려대는 나르는 K9의 공군형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드디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림에 있어 기다렸다는 듯이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ICBM의 기술인 누리호 발사를 대기권 위로 성공리에 올려놨고 두 달 뒤 2차 발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가장 강력한 한미혈맹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여 쓰는 나라에서 직접 무기를 만들어 쓰는 선진방산국가가 되었으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림으로써 한국의 입맛에 맞는 활용 무기를 뽐낼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어떠한 스펙의 활용 무기가 나올지 기대된다. 오늘은 한국이 화력 덕후 호방구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화력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다음 영상에 더 깊숙이 알아볼게요. 함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